해밀초가 2020년 9월 1일에 개교를 했죠. 그때가 딱 이제 코로나 그쵸.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 개교한 학교 해밀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졌지만 그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전 코로나 때 가장 걱정했던 건 사실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사람들이 학생, 학부모 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사실 그 걱정했어요. 이제 그 걱정의 기반에는 당연히 교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안에서 좀 마무리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했고 지금 와서 보면 다행히 이제 그 얼마 안 가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저는 항상 위기에 기회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9월 1일 날 개교를 했고 코로나 한복판이었고 오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이들은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을 선택해서 먹고 뭐 안 먹고 가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잘 아이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잘 보내자 이런 거였고 그래서 좀 약간의 시간과 이런 공간이 좀 생겼죠. 그 공간에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계획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좀 그때 우리 해밀 햇살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해밀 음, 교육과정이 그래도 많이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제 개교했을 때 20년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는 이제 9월 1일자 개교였지만 사실상 해밀마을 아파트 입주 시기가 보통은 한 10월, 11월이기 맞아, 맞아, 때문에 맞아, 아이들이 되게 맞아, 늦게 왔었고 그때 12월에 갑자기 또 코로나 이슈가 맞아. 터지면서 이제 등교에 대해서 갑자기 재논의하는 네, 네, 그런 시간이 네.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겨울마다 좀 그게 반복되었던 것 같고 이제 20년 12월은 좀 특별했죠. 왜냐하면 12월 초중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학교가 개교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등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고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반 아이들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대자보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내용이 우리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 아이들 친구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분 등교하라니 우리는 뭐 매일 등교하고 싶어요. 매일 등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들이 찾아온 게 저한테는 마치 이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좋은 학교는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다 떠나서 아이들이 아이를 학교를 좋아하고 학교를 오고 싶어하고 이거보다 큰 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아 그러면 교장실 앞에 좀 붙여놓고 대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오래 가는 곳에 붙여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다른 반 애들도 그럴 줄 알았어요. 목표는 그거였죠. 네. 목표는 아이들이 뭐 나래반도 붙이고 나선반도 붙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등교하고 싶었는데 우리 좀 더 등교하게 합시다. 요런 게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등교를 했고 저는 어쨌든 제가 해밀에 있는 동안에 가장 목표였어요. 사실 그 대자보를 저도 어, 되게 애착 많이 가는 네. 그런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 사실 그때 떠올려 보면은 아이들의 힘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저는 계기가 음,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6학년 아이들이었잖아요. 제가 그 당시 6학년 장을 맡고 있었는데 6학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해밀초 1회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하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때 6학년 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사실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해밀초에 어, 애정, 자부심을 가지고 음,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했었고 그리고 자부심을 못 갖더라도 조금 잘 적응하고 이 사춘기에 아이들과 좀 잘 적응해서 같이 중학교에 올려보내자라는 그런 작은 음, 목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등교를 해야 된다. 네. 아이들아 뭐 등교가 조금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안 음, 좋았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뭐 교장선생님한테 내려가겠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마을에 반반의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장실에 간다니 막 안 돼 안 돼 아, 얘들아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너네랑 조금 더 있고 싶어. 조금 더 해봐, 더 해봐. 막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반 아이들이 그렇게 대자보를 붙이진 않았지만 뭐 중간 놀이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년 선생님들 다른 반 아이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도 아이들 너무 다 많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획회의 재논의하고 6학년만 등교가 많았어요. 그때. 맞아. 제가 그때 아이들의 힘을 조금 느꼈던. 그렇죠. 사실 아이들은 힘이 세죠,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렇게 혼내고 뭐 등등 하고 뭐 혹은 뭐 얄미운 행동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이들끼리 연대한 거잖아요. 하고 이 힘은 세죠. 그리고 그 방향이 아이들은 공공성을 가질 때 더더욱 힘이 세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그때 사건이 저한테도 진짜 이정표였어요. 우리 해밀에서 이정표 그런 식이었죠. 좀 뿌듯하면서 교장실을 늘 지나갔던 기억이 좀 있고요. 사실 그 아이들의 졸업식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심했어서 부모님들을 초대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른 학교는 이제 교실에서 진행하는 맞아요. 졸업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무대에 좀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졸업장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1회 졸업식 기획할 때 교장 선생님께 저희 뭐 가나 먼저 하고 네, 가라 맞아. 뒤에 할까요? 그냥 다 같이 강당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막 이랬는데 결국엔 다 같이 가서 맞아. 아이들이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았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조금 저한테 엄청 특별한 졸업식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못 오셨지만. 그리고 이해 졸업식도 저 생각이 나요.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말 중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했는데 1학년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코로나 20년도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식이 되게 중요하구나. 특히나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입학식 하거나 졸업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준다는 의미죠. 그죠? 제가 이제 임기 마무리돼 가지고 떠날 때 그냥 9월 막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다고 얘기도 해주고 등등 하면서 나 정말 떠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아이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졸업식 기억이 나는 게 1회 졸업식도 같이 했고 또 2회 졸업식도 저는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학부모 초대한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 정도 뭐 할 수 있지 뭐 정도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이제 졸업식 때 제가 다른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공식적으로 499명이라고 그래요. 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고 끝나고 학부모들이랑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는 이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주말에. 뭐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한테 피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자기는 이 졸업식이 우리 공교육의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렇게 졸업식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와 또 공교육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우리 학교 좋아요, 우리 학교 뭐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나 이런 걸 같이 동참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이 학교의 정체성을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죠. 사실 그때 그 대면 졸업식을 기획했을 때는 사실 이건 교사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원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학교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박자가 좀 잘 들어맞았다. 근데 또 그렇게 추진이 되니 진짜 아이들에게 좀 잊지 못할 그런 졸업식을 너무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때 특별 공연 준비도 하고 3주체에 대한 감사 관련한 영상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조금 나서 저도 사실 2회 졸업식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해밀초에 4회 졸업생까지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3번을 졸업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년 졸업식 했고 21년 졸업식 했고 사실 저는 작년 졸업식도 네.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10월인가 11월인가 이걸 처음 기획 단계였을 때 학년 선생님들께도 알리지 않고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죠. 네.
교장을 찾아가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네. 의미도 막 설명을 드렸어요. 네. 교장 선생님 임기 중에 마지막 맞는 졸업식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함께하고 축하의 의미를 하고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축하 무대를 좀 네. 해주면 좋겠다. 노래는 이건데 너무 쉬운 노래고 뭐 이렇게 맞아, 기억나요. 제안했던 기억이 기억나죠. 있어요. 기억나고 저는 뭐 나름의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뭐 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내가 희극화되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 뭐 축구 좋아하고 애들하고 봐도 오목도 이런 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웃긴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제안을 했죠. 어떻게 제안했냐면 이건 교장 선생님 아니면 뭐 아무도 못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건 그러니까 유석을 잘하는 사람이 매우 잘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안에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캔디라는 춤 연습을 하는데 당연히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네. 정정. 사실 네. 안무 영상도 제가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할 데가 네. 없다고. 저랑 시간도 와서 제가 안무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선생님 추는 거 안 보여주겠다고 저한테 하시면서 갑자기 꼬마 선생님 하면 붙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네. 약간 정정해 보면 어떤 집에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제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네. 이걸 할 수도 없고 네. 또 선생님한테 배우기에는 내가 너무 네. 이해합니다. 너무 또 춤에 대한 출중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선생님을 좀 붙여달라고 했고 방송실에 가가지고 네.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제가 잘했겠어요, 그죠? 못했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막 그 응원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낀 게 한 아이가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0.2배속인가? 3배속인가?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0.2배속을 들어봤더니 이거 춤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내가 이 정도구나. 아무튼 근데 좋았어요.